KBS 같은 경우도 MBC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MBC도 결국은 어떤 민간 방송 형태로 인기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프로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뉴스도 유료화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실방을 하고 항상 이제 실방 내용을 관련해서 이제 2강을 이렇게 라이브 말고 이렇게 편집해서 방송을 해드렸는데, 꾸준히 이제 시청자가 느는 모습을 보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신료 분리 징수와 공영방송, 최근에 정말 하도입니다. 그죠? 이 수신료 분리 징수 그리고 사교육, 이 두 개가 정말 하도인데, 자, 이 분리 징수는 거의 대부분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 찬성을 할 겁니다. 이 찬성하는 쪽이 솔직히 말씀드려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분리징수를 하면 어쨌든 그 수신료가 적게 걸릴 수밖에, 거의 절반 정도 적게 거두어지지 싶은데,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의 기능이 심각한 우려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KBS의 재정 자립도를 본다면 뭐 충분히 이겨낼 수도 있지 않겠나 보이지만은, 어쨌든 이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공적 가치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저의 관점에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TV 수신료의 역사를 보면 처음 시작을 되면 63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일제시대가 이제 기원이라는 점 오늘 한번 봐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자,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크게 이제 세 방송국입니다. 그죠? KBS, MBC 그리고 EBS 이렇게 세 개의 방송국인데, 조금씩 형태는 다릅니다. 조금씩 형태는 다른데요. 이 KBS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가 보시면 방송법이에요. 그리고 MBC 같은 경우는 방송문화진흥해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저는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무슨 법이 이렇게 많냐. 저는 그냥 방송법을 하나를 합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 조금씩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자, 사장을 한번 보시면 KBS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자, MBC 같은 경우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서 사장을 선임하고, EBS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한다. 근데 자, 이 방통위원장을 대통령이 거의 임명하기 때문에 여기 이 두 개는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MBC만 같은 경우는 방통에서 이사 9명을 선임하는데, 자, 여기도 보면 뭐 이제 보통 뭐 여건, 야건 이렇게 또 다른 건에서 타이밍성을 항상 분리를 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MBC가 이런 점에서는 KBS나 EBS보다는 조금은 자유롭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TV 방송 수신료란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 뭐 수상과 일반하고 뭐 사업자하고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수상기를 소지를 하면 우리는 요금을 부과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는 한국방송공사 KBS와 그리고 한국교육방송 EBS 운영을 위해서 수신료가 중시된다. 자, MBC 같은 경우, 문화방송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이긴 하지만 수신료가 징수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런 분리징수가 되는 그 부분은 1994년 10월에 전기요금과 징수다. 이전까지 해서 정말 저도 살짝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수신료 때문에 정말 싸움도 많았었고, 이 수신료 징수하는 사람들이 막 숨겨놓고 막 찾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자, 이때부터 근데 어쨌든 수신료, 물론 이전부터 2,500원 했지만 2,500원이었는데 아직까지 2,500원 된 이후부터는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계속 내용이 나옵니다. 자, 수신료의 변천을 보면 1963년 1월에 100원으로 출발해서, 이 당시 100원 엄청난 비싼 요금이었어요. 그 다음에 150원, 200원, 3,000원, 300원, 500원, 600원, 그리고 800원까지 오르다가 1981년부터, 자, 1981년부터 컬러 TV가 2,500원. 흑백 TV는 800원 하다가 이거는 이제 없어졌어요. 즉, 흑백 TV가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납부 초기에는 자체 징수원이 집마다 돌아가면서 TV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었는데 납부 회피 문제가 많았죠. 옆에서 이렇게 줄을 당겨서 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1994년 10월에 전기요금 합산해서 징수하는데 여러분들 요거 합산해서 할 때 이 한전에서 수수료 명분에서 받아가시는 거 아셨습니까? 수수료 명분으로 받아갑니다. 모르셨죠? 자, 그리고 이 수신료 금액 결정과 사용량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돼요. 문화부 강간에서 했다가 그다음에 방송부의 개정서 KBS 이사회가 수신료 조정안이 심의 의결되었고요. 현재는 방통위를 거쳐서 이게 중요합니다. 국회가 승인을 해야지 수신료가 인상을 하느냐 이렇게 된다. 현재 수신료는 월 2,500원. 자, 이렇게 돼 있고 한 대분의 수신료를 일반 가정용은 하지만 영업 장소는 대수에 따라서 수신료가 부과된다. 이 수신료 중에 대부분은 어디 가냐? KBS로 돌아갈 거예요. KBS로 가고 EBS 같은 경우는 얼마 돌아간다? 매년 수신료의 3%밖에는 안 돌아가. 그만큼 이 KBS한테 막강한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한국 TV 수신료 역사를 좀 보면 자, 먼저 수신료 징수제도 처음으로 도입된 건 언제다? 이게 기원이 된 일제강점기에 라디오 청취자 대상으로 해서 이게 가장 먼저 이렇게 징수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이유로 일제히 됐기 때문에 이게 일제히 잔재가 있다 해서 노발대발하고 이 수신료 했을 때 못 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이때 했는 게 어떻게 보면 영국 BBC 방송을 일본 NHK가 참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원은 영국 BBC 방송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이후에 남북 분단 6.25 전쟁 이렇게 거치면서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결국은 청취료 제도가 없어졌죠. 자, 그러면서 부활된 게 1963년 1월 1일 국영 텔레비전 방송산업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시행으로 해서 개혁이 됐는데 이 당시 수신료가 이제 100원이었다고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 당시 쇠고기 먹기가 힘들었지만 쇠고기 한 건에 해당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1960년대, 70년대 이때 TV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유층이 소유할 수 있는 물품이었기 때문에 수신료가 그렇게 많이 거치지 않았었고 또 일부 부유한 계층 정도만 푸념하는 정도 이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972년 한국방송공사법 어떻게 보면 이제 제대로 법이 한 거죠. 제대로 제치면서 제정되면서 TV 수신료 규정을 나오고 이때부터 이제 그 당시 어디였더라? 업무국이었나? 여기서 이제 이 징수를 맡았었는데 이 당시 1972년 같으면 TV 한 해 월 2,500원이지 않습니까? 이때 일간신문 1개월 구독료가 2,500원이다. 그만큼 이때까지만 해도 TV보다는 신문이 훨씬 더 많았었다. 자, 그런데 이게 안 개치다 보니까 1985년도 11월 30일 날 문화홍보부 승인하에서 강제징수권을 부여합니다. 이제 안 내면 벌금이 부과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바뀌다가 이제 여기서도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1994년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전기요금 고지서와 합산해서 이렇게 한다. 근데 이 수신료가 보면 아까 한국전력공사가 받는다고 했죠. KBS가 몇 프로 가져가냐 하면 자, KBS가 91% 가져가요. 그러면 아까 EBS가 몇 프로 가져간다 했죠? 3%. 나머지 6%는 누가 가져가느냐? 한국전력공사가 가져가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저는 이번에 조금 좀 이해가 지금 수신료 이걸 분리징수라면 수신료가 분명히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만약에 1조가 걷었다면 1조는 걸치지 않았지만 이게 5천억 정도 떨어져요. 한국전력공사 안 그래도 적자가 계속 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6%라도 수익이 있었는데 이 6% 수익도 떨어가죠. 왜 한국전력공사가 가져가냐고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여기에도 수수료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리징수 관련해서 지금부터 시작했냐? 그게 아닙니다. 자, 2019년 지금 벌써 한 7년 전부터 했었었고 2019년에 이렇게 분리징수 관련해서 청원이 진행되면서 이때 한 20만 명들이
모였었고, 이 논란이 계속되다가 최근에, 그죠? 이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때 입법 절차는데 좀 말이 많았었죠. 원래는 40일 동안 해야 되는데 10일로 단축하면서 언론 길들이기다, 지금 방통위가 업무가 정지됐는데 이 상태에서 빨리 하기 위해서 맞다, 이런 여러저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정치의 관심이 높은 맞고, 또 개인들에게는 큰 돈이 아니지만 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령보다 많은 의견들이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 TV 수신료에 관련해서 역사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러면 이 TV 수신료 이 공영방송이 꼭 필요한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영방송이 왜 꼭 필요한가?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들이 이 공영방송을 국영방송하고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계시는데, 자, 이 공영방송은 국가나 특정 집단을 간섭을 막고 사회 각층을 대표해서 편집, 편성권을 자율성을 보장하자 독립된 운영을 하는 방송.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라의 세금을 갖고 만드는 방송이지만 독립된 운영. 근데 국영방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국영방송은 나라의 특히 중동 국가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북한의 인민방송, 이런 방송이 전형적인 국영방송. 방송의 자율성이나 독립된 의견이 없고 오로지 정권을 위한 찬양하는 방송, 이런 방송이 공영방송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국영방송 보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틀리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고, 이런 공영방송들이 매출, 그러니까 수입의 대부분 어떻게 가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나라 지금 수신료, 그 다음에 광고 지원금,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위쪽에 있는 애들 방송이 국영방송, 네, 맞습니다. 북한이 전형적인 국영방송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KBS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 KBS가 수신료만 받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KBS2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합니다. 그죠?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이게 수신료를 받다 보니까 이 정치적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 사장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 어떤 방송국보다. 자, 그래서 역대 한번 보니까 1973년 초대 홍경모 사장부터 해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여러분들 50년 동안 25대, 물론 연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25대가 바뀌었고, 그러면 50년도에 한 평균 2년, 수명이 2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TV 수신료로 이렇게 거치면서 공영방송이나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정치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이런 사장의 임명에서 보이는데요. 이렇듯 이 공영방송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다. 이 수신료가 장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정권으로부터 정치 독립성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훼손하느냐 안 훼손하느냐. 그래서 보통 사장의 임기가 짧을수록 사장의 임기가, 그리고 정권 교체 연동될수록 정치적 독립성이 낮고, 독립성이 낮은 나라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부분이 생긴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KBS 이사나 방송문화 진행 같은 이사의 비율에서 여당 측이 야당 측보다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도 변수다. 끊임없이 이런 정치적 독립성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유배가 되었는데, 만약에 수신료가 덜 거쳐서 금액이 반토막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거를 심각하게 보장하기 힘들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죠. 오로지 김정일 찬양 방송.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예전에 그런 독재국가나 아니면 군부 집단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만약에 재원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또 하나,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OTT 플랫폼의 성장으로 최근에 보시면 지상파 방송만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밖에 안 돼요. 자, 이것만 본다면 이건 수신료 그러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수신료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 케이블 TV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IPTV도 있고, 그 다음에 2개 이상 유료거도 가입하고, 볼 게 많은데, 민간 방송 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 같은 성인들은 괜찮아요. 물론, 이경님이 얘기했던 광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같은 성인들은 판단하고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걷어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공영방송이 없다면 이런 것들을 걷어낼 수가 없고 못 걷어낸다면 진짜 돈이 많거나 일방적으로 계속 취입을 하면 이게 세뇌가 되면서 그게 곧 진리가 됩니다. 공영방송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공영방송과 시청률, 이 공영방송도 상업방송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는 기업 형태를 분명히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영방송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송, 우리가 정말 시청률이 낮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이 이런 방송을 거의 다른 TV에서 일반 방송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공영방송은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이 서민이라든지 삶의 애환이 있는 방송들을 그리고 다큐 같은 방송들을 하면서 다양한 항상 폭넓은 방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래서 수신익료가 필요하다. 안 그래도 몇몇 민영 방송사 PPL로 혼이 많이 났는데 공영방송만큼은 수신료를 더 줘야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이경님은 이 수신 분리를 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각국의 공영방송 운영체제, 여기에는 뭐 수신료를 폐지한 데도 있고 수신료를 계속 유지한 데도 있고 또 새로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이 BBC, 영국의 대표적인 방송이고 BBC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KBS도 저 정도 좀 이름이 났으면 좋겠는데 특히 BBC 다큐 같은 경우 저도 정말 좋아하고 많이 좀 보는데요. 자, 상업방송 형태에서 이제 공영방송으로 바뀐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BBC의 주 수익은 뭔지 아십니까? 시청료와 프로그램 판매, 거의 우리가 비슷합니다. 우리는 시청료와 KBS2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KBS에서 프로그램 판매 일부가 하기는 하지만 주 수익은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 2020년 영국 문화부 장관이 BBC 수신료를 2024년까지 동결하고 그 다음에 2027년까지 해서 폐지할 것이다. 자, 영국 같은 경우는 꽤 비쌉니다. 수신료가. 제가 알기로는 2만 원대가 3만 원대 할 겁니다. 뒤에 나오니까 내용만 보시면 돼요. 꽤 비싸. 우리나라 10배 이상 됩니다. 근데 부담이 좀 되니 이 수신 폐지 관련해서 계속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동결하고 결국은 27년에 폐지를 하겠다고 22년에 밝혔어요. 수신료 폐지가 이게 분리징수제, 우리 폐지도 아니야. 분리징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 이런 글로벌 흐름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영국 정부는 이 BBC 새로운 공적 지원 구조를 논의하는데 5년이라는 시간, 이 5년이라는 시간을 걸렸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시행령 개정안이 40일에서 10일로 줄어들고 지금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그게 아니고 수신료가 없어도 너희가 5년 동안에 우리가 볼템을 줄 테니까 그거 관련해서 충분한 준비 시간을 해서 너의 공영방송의 기능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영국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FTV라고 있는데요. 이 공영방송이자 대기업입니다. 라디오, 어떻게 보면 KBS랑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 FTV의 주 수익은 광고 플러스 수신료 플러스 정부 지원과까지 얘네들은 공영방송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참 FTV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FTV, 프랑스의 공영방송 FT 수신료도 주민세와 통합 징수하다가 우리가 똑같죠? 2022년에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 다 2022년 뭐가 있나 보네요. 그죠? 개정법에 따라서 수신료가 제도가 폐지됩니다. 대신에 2025년까지 부가가치세 중 약 37억 유로, 하나로 약 5조 원을 FT로, 그러니까 자 3년 동안 너희들한테 5조 원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이때까지 재정 자립도를 유지하고 공영방송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힘을 펼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마크롱의 대선 공약,
이었기 때문에 수신료 폐지를 할 수밖에 없죠.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선 광에 사극 의무 편성은 있었지만 분리 징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제 바뀐 거죠. 영국과 프랑스의 공통점은 이렇게 재정 자립도나 방송사가 충분히 민영화돼서 클 수 있도록 시간을 3년에서 5년을 주고 여기에다가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이다. 자, 그리고 우리 최근 오염수 논란으로 말이 많은 일본에는 NHK가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NHK 같은 경우는 100% 수신료로 운영이 되는데 그 수신료가 보시는 대로 13,650원 하나로 13만 3,500원. 와, 그죠? 우리나라가 2,500원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수신료를 NHK 수신료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저렇게 받았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돈을 솔직히 많이 내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NHK 수신료 수입이 점점 감소, 4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요. 징수율도 78.3%로 3년 연속 줄었고 수신료가 1년 이상 지불한 지 미수수도 전년보다 25% 증가했다. 징수율이 낮아진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고물가 요인이 나타났는데 만약에 일본이 이렇게 낮아지면 또 요금을 올리겠죠. 13만 원인데 13만 원. 또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 북유럽 쪽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수신료 폐지, 자, 폐지가 맞을까요? 자, 먼저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1월 달에 정부가 가구 단위 수신료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대신 공공 서비스 요금으로 대체를 한 게 스웨덴이고, 자,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2020년에 1월에 수신료를 공공 서비스로 대체를 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적 운영에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정부가 방안을 마련하고 의회가 이를 확정, 정책적, 그러니까 1년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나 핀란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재미난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수신료 대신 얘네들도 공공방송세를 바뀌었는데 여기에는 누진세 모델을 도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소득의 평균 0.68%를 내는 소득 방식으로 소득이 없으면 면제인데 소득이 없으면 TV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조금 특징적으로 달라진다. 물론 우리나라가 북유럽 사들을 그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북유럽 공영방송이 한국 공영방송보다 훨씬 더 높은 이 신뢰를 받고 있거든요. 자, 이렇다고 본다면 이 수신료 폐지에서 공공 이쪽으로 좀 바꿔도 되지 않느냐.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은 TV 수신료를 점점 없애기는 하고는 있지만 다양한 방식, 이걸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보존을 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간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수신료, 역시 바이킹, 네, 바이킹식 말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각 국가마다 이 방송국 재원 구조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 자, 보시면 일본이 압도적인,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일본이나 독일 정도 되면 이 수신료로 이 방송국, 그러니까 정말 없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의외로 46%밖에 안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거 없으면 공영방송 없어진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조금은 납득이 좀 안 돼요. 왜냐하면 KBS 같은 경우 앞서도 얘기했지만 KBS2가 광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KBS와 KBS2 공영방송 기능으로서는 KBS2가 솔직히 공영방송인가 민간방송인가 좀 헷갈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긴 헷갈리지만 어쨌든 46%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좀 적다.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 여전히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은 점점 과거보다 시청자와 멀어지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확실하다. 이 공영방송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터키 같은 경우 터키의 폭스가 폭스TV로 대체되는 것처럼 만약에
KBS 수신부에서 공영방송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내려간다. 우리도 이제 외국 방송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저는 이 부분도 솔직히 이 다음번에 붕괴에 의해서 조금 넣을까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국내 미디어 방송이 추락하면서 외국에 돈 많은 외국의 미디어 재벌들이 국내 방송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이 공영방송의 붕괴 시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느냐. 앞서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KBS 같은 경우는 수신료로 그다음에 광고가 일부인데 이건 KBS2를 생각한다면 민영방송이 똑같다. 수신료로 의존한다. 근데 이 수신료가 줄어든다면 이 정부 지원금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결국은 광고를 높여야 될 수밖에 없다. 앞서 이기영님이 얘기한 것처럼 광고, PPL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공영방송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근데 광고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합니까? KBS가 살기 위해서 광고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광고는 일단 시청률이 높아야 돼요. 시청률이 높은 방송은 공영방송, 우리가 공적 기능이라고 하죠. 이 공적 기능 방송은 안 돼요. 그러면 KBS는 시청이 높은 민간 방송처럼 갈 수밖에 없고 시청이 높으면 관심 인기가 많은 척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광고 효과가 극대화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부분, 좋은 점도 순기능도 있어요. 그죠? 광고가 순기능력도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고는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에게 유리한 정보를 계속 PR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설득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 광고를 계속하면서 만약에 삼성이면 삼성, LG면 LG면 테슬라면 테슬라처럼 이런 데 충성도가 생겨요. 그래서 애플 충성도가 생기고 삼성 충성도가 생기고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서 이 삼성 만약 가전이라 칩시다. LG 이런 구도에서 삼성 충성도가 올라가고 LG가 추락을 한다. 이게 상품 가격이 올라서 상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 크게 보면 경제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단적으로 얘기를 하나 들면 앞서 제가 그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독립성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의 TBS 출연금 다들 아시죠? TBS 방송 김어준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 TBS 교통방송. 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비용을 보시면 김어준 씨가 아마 이때부터 제가 이때부터 방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2016년에 가장 많았다가 계속 늘지가 않고 오히려 2022년은 오히려 줄었어요.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이렇게 서울시 지원금을 받는 데는 의회 관련 보통은 금액이 늘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은 금액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지금 줄고 있는데 이제 방송국이 이렇게 지원금만 의존한다. 자, 김어준 씨를 최근에 작년 연말인가 내보냈지 않습니까? 정권에 좀 반하는 그런 방송. 왜 교통방송만 하면 되지? 왜 정권 관련해서 이 의견 토론 방송 이런 방송을 하느냐? 그 중심에 김어준 씨. 근데 이 김어준 씨가 TBS 재정의 90%를 차지했어요. 90%도 넘었죠?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인기 있는 프로지 않습니까? 방송국에서 없앨 수가 없는데 없애고 아예 쫓아버렸죠. TBS 입장에서는 주 수익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 솔직히 교통방송 봅니까? 거의 정보만 전달하지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고를 댈래야 될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서울시 의회한테 70몇 억인가 이거 좀 달라. 우리 임원진 교체하고 너가 요거 다 들어줄 테니까 교체해달라 했는데 야, 너거 그러지 말고 당분간이 아니고 아예 이런 시사방송 이런 거 아예 안 한다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을 다 들어라 이렇게 해서 부결됐어요. 이 TBS 결국 지금 존재 유무가 없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TBS가 이 부분을 어떻게 됩니까? 분납하거나 없애거든요. 그러면 정부라든지 아마 그런 쪽에서 이걸 받아서 다른 방송을 바꿀 거예요. 어떤 방송으로? 거의 국영방송에 가까운 그런 방송으로 바꿀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KBS 같은 경우도 KBS2처럼 점점 공적 방송이 없는 광고 방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정부 지원에서 지원금이 줄어들면 KBS가 있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구조조정 속에 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의 국영방송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 최근 테슬라다 참 트위터도 그렇고, 왜 머스크 얼굴만 보면 테슬라가 먼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 트위터도 그렇고, 이 페이스북이, 메타도 그렇고, 이 SNS도 구독, 그리고 유료화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련해서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가 이제는 돈으로 직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지금 2,500원이라는 정말 싼 가격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싼 가격으로 보고 있는데, 이 가격이 우리 국영방송 폐쇄하고 우리 싸게 이렇게 좀 양질의 정보와 질을 양질의 방송을 정보를 받았는데, 이 2,500원의 양질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영국이나 프랑스가 2만에서 3만 원 돈이거든요, 수신료가. 그리고 아까 일본은 얼마였습니까? 13만 원이었죠. 이런 식으로 정보 가격이 점점 올라간다는 겁니다. 국영방송이 있으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가격을 한 번도 안 올린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격을 안 올린 케이스가 거의 없다. 그만큼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27회 정도, 독일은 8회, 일본은 4번 정도 수신료 인상했는데, 저희 나라는 2,500원 올린 이후로 한 번도 하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보에 대해서 값싸게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SNS 정보대죠. 지금 보시면 최근에 보면 한겨레가 모바일 웹을 개편했어요. 모바일 웹을 개편하면서 이제 콘텐츠 유료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콘텐츠 유료, 그러니까 뉴스도 돈으로 판매하는 시기가 옵니다. 뉴스도 만약에 돈으로 판매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뉴스 보려면 지금은 그냥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고 그다음 방송에서 다 공짜지 않습니까? 이게 콘텐츠하고 유료화되면 실시간에 빠른 뉴스 이런 거를 절대 이제 못 받는 거예요. 하면 정보에 뒤처지겠죠, 여러분들? 이 정보에 뒤처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지식 수준 이런 부분을 한 단계 레벨 다운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빈익빈 부익부가 된다. 돈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계속 받아갈 수 있지만 빈곤층이나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뉴스도 내 마음대로 못 봐. 그러면 공영방송이 아닌 국영방송 이런 들이 계속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빈곤층은 이게 맞겠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뉴스가 유료가 된다면 이 정보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결국은 수신료 분리 방송에서 이게 좀 더 너무 나갔다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분리중수에서 KBS가 공영방송 기능을 예전처럼 수행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KBS 같은 경우도 MBC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MBC도 결국은 어떤 민간 방송 형태로 인기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프로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뉴스도 유료화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정부의 정책들, 제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일련의 흐름을 보면 MBC도 그렇고 지금 YTN도 그렇고 다 지금 민간화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둘씩 다 민간화 시킨다면 결국은 다 민영방송인데, 민영방송들은 어쨌든 기업이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뉴스를 유료화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보의 지배를 당한다. 이 정보의 지배를 당한다는 것은 한쪽으로 몰아갑니다, 정보들을. 이렇게 된다면 엄청난 문제. 왜 가장 못 사는 나라 방글라데시나 이런 부탄 이런 쪽에서 보면, 파키스탄이었습니까? 수학을 안 가르치던, 아예 사람을 계산할 수 없게 만들면서 그럼에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사는 것처럼, 이런 정보의 지배를 당한다면 내가 분명히 불쌍하고 정말 이게 아닌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권력 있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 노동의 착취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부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TV 수신 분리 징수, KBS 재정 자립도가 46%밖에 차지하겠다 충분히 살 수는 있겠지만 시간적인 여유는 분명히 좀 있어야 된다. KBS가 어쨌든 국영방송의 기능을 하면서 계속 공유할 수 있고 지금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는 정부에서 그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와 기간을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공영방송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방송 내용이 어떠셨습니까? 방송 내용이 좋으셨다면 혹시 지금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한번 쭉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외에 좀 다른 내용이 있다 그렇다면 댓글까지 한번 남겨주신다면 그 내용 보고 제가 또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캠퍼스 저는 홍반장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